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코나 풀체인지 소식입니다. 이번 코나 풀체인지는 5년 만에 세대 변경이고요. 내년 1월 출시에 앞서서 오늘 내외관 디자인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1.6 가솔린 터보, 2.0 자연흡기, 1.6 하이브리드의 2.0 터보 N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6 터보의 경우 기존 7단 DCT에서 자동 8단으로 바뀌고 하이브리드도 신형 니로에 적용된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으로 교체될 전망인데요. 전반적으로 셀토스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역시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라진 점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나 풀체인지는 3세대 플랫폼, N3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게 되면은 전장 같은 경우는 145mm가 늘어난 4350mm이고요. 전폭과 전고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갈 것으로 보이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60mm가 늘어난 266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 같은 경우는 구형 코나에 비해서 훨씬 커졌지만 니로 2세대랑 비교해보면은 니로 2세대가 지금 전장이 4420에 휠베이스가 2720mm로 훨씬 넓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셀토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형 셀토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셀토스의 전장은 4390, 셀토스가 아직까지는 전장이 40mm 정도는 깁니다. 하지만 휠베이스 부분을 보면 2630mm로 30m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형 코나는 셀토스보다 전장은 조금 작지만 휠베이스가 30mm 넓다는 점, 그렇게 되면 실내 공간에 있어서 이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굉장히 어두워서 제가 밝기 조정을 조금 해봤습니다. 밝죠? 일단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2세대 니로에서 보았던 그 컬러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전면부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최근에 탔었던 차가 그랜저라서 이 요즘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 패밀리 룩이 아마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좌우로 이어진 타입의 DLR,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스타리아, 그리고 제일 최근에 타봤던 그랜저, 그리고 코나에 적용되고요. 이제 앞으로 추후 출시될 소나타 페이스 리프트에도 이러한 주간주행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그랜저까지 봤을 때 이런 디자인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 본인 라인부터 해가지고 앞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둥글둥글한데요. 기존 코나가 갖고 있었던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아기상어 같은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살을 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는 최신 현대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D 형식으로 크게 이렇게 눕혀져 있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아래쪽에는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단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는 좀 도심형 이미지에 가까웠던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심형 SUV겠죠. 도심형 SUV지만 약간의 오프로드 느낌을 가져가려는 디자인으로 재해석된 것 같습니다. 저기 앞쪽에 범퍼 쪽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이런 스캐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됨으로써 진짜 오프로드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휠 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사진 밝기를 올렸더니 타이어 브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소형급의 미쉐린 타이어라니 이건 아무래도 인스퍼레이션급으로 최고 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휠 인치 같은 경우도 기존 코나 같은 경우는 최대 인치가 18인치였습니다. 하지만 소형급에서 개인적으로 19인치 정도 가게 되면 승차감에 손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형 코나도 최대 인치업은 아마 18인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표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내연기관 1.6이나 아니면 2.0 가솔린일 것 같은데요. 휠 디자인이 약간 하이브리드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아머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갑옷을 입은 그런 느낌의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휠아치 클래딩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1세대 코나와 좀 디자인 연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휠 아치에 이렇게 블랙 컬러의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이뻐 보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긁고 다닐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휀다를 스치게 됐을 경우에 이런 도장면이 아닌 플라스틱을 긁기 때문에 스크래치도 좀 덜 티가 나고, 수리를 했을 때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하고의 디자인 차별성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하고의 외장 디자인 차이를 거의 가져가지 않는 걸 보면은 코나도 그 수순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달라봤자 뭐 휠 디자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측면부 같은 경우는 이런 캐릭터 라인, 도어 캐릭터 라인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따라갑니다. 요거는 아반떼 CNC를 시작으로 신형 투싼 요런 라인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 룩을 입혀가기 위해서 조금 더 다부진 모습을 이 코나에게 이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어 캐릭터 라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날렵한데요. 여기 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어 스포일러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런 도어 라인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미 쪽으로 갈수록 약간의 쿠페 형상을 느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어 라인까지 같이 따라가는 걸 보면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공개된 이미지는 이렇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조금 어둡게 나와서 제가 밝기 조정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와, 생긴 게 정말 다르죠. 일단 좌측에 있는 이 차량은 내연기관 모델이고, 중앙부에 있는 약간 파란 색깔 이 차량은 일렉트릭, 그러니까 코나 EB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차량은 코나 N라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코나 하면은 N도 있잖아요. 하지만 N 모델 같은 경우는 오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N라인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고 좀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코나의 라인업을 전부 모아놓고 보니까 디자인이 정말 제각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DRL의 형상도 조금씩 다르고요. 특히 범퍼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칼라, 외장 칼라까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른 차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코나 같은 경우는 외장 칼라가 8가지입니다. 투톤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개 내지 2개 정도 추가가 돼가지고 한 10개 정도 라인업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유색입니다.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그래서 이번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유색 바디 컬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코나에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EV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시는 모델은 내연기관이고 우측에 보시는 건 N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셋 다 조금 전기차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부에 있는 차량이 일렉트릭 EV인 거로 봐서 이번 코나 라인업의 중심부는 EV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나 EV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여기 좌우측에 있는 코나하고 일단 DRL, 주간주행 등이 살짝 다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앙부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픽셀 라이트처럼 점점점점점 요거 보이시죠? 요게 다른 점인데요. 이게 바로 픽셀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합니다. 요게 픽셀과 혼합된 수평형 램프가 이 소형급에서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렇게 앞쪽에 충전을 할 때 뭐 배터리 표시, 잔량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는 전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뭐 현대기아차에서 만들고 있는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구가 후미 쪽에 있어서 충전할 때 조금 편리합니다.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구가 기존 코나 EV하고 동일하게 전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전방에 위치했을 때 이렇게 주차하면서 충전하기가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요거는 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범퍼 이미지 같은 경우도 아까 봤었던 내연기관 모델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막혀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여기 아래쪽에, 범퍼 아래쪽에도 픽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라이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충전할 때만 잠깐 들어오고 상시 전원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아까 봤었던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코나 EB 모델은 여기 휠아치 클래딩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휠아치 클래딩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옆에 있는 N라인을 한번 볼까요? N라인도 없네요. 그러니까 약간 오프로드의 느낌을 가져가는 휠아치 클래딩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1.6하고 2.0에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EB 모델이 휠 디자인이 훨씬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봤었던 요 모습하고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휠이 EB로 가고 EB에 들어가 있는 휠이 내연기관으로 왔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휠 디자인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N라인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 N라인 전용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 우측에 N라인 엠블럼과 함께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범퍼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무광스러운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었다면은 N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색 컬러의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실물로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과 함께 여기 실버 사이드 스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차체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휠 같은 경우는 약간 투싼에 들어가는 그런 휠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N라인 한정으로 18인치가 아닌 19인치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형 코나 같은 경우는 N라인을 가더라도 최대 인치업이 18인치였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전용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만큼 휠 같은 경우도 인치업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후면부 디자인은 일렉트릭, 그러니까 코나 EB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조금 디자인 차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나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여기 또 픽셀 라이트가 전방과 이렇게 리어 램프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6이나 2.0을 구매하셨을 경우엔 여기 중앙부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점선이 아닌 이어져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후면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픽셀 디자인이 또 한 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라이트가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3세대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면서 엠블럼과 이런 레터링을 조금 크게 가져가는 게 유행인데요. 코나 같은 경우도 3세대로 오면서 좀 엠블럼이 커지면서 레터링을 이렇게 좌우로 길게 뽑아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형식의 리어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또 이제 현대기아차의 SUV들 보면은 여기 스포일러 위쪽에 숨겨져 있는 히든 타입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가 투싼을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 위쪽에 숨겨져 있으면은 닦아져 있을 때 여기밖에 닦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방 시야가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물리적인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후방 시야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리어 스포일러하고 보조 제동등이 일체형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약간 코나 N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보조 제동등이나 방향지시등, 뭐 이런 후진등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실내 사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일단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변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운전석 쪽을 클로즈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풀체인지답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0.25인치 여기 앞쪽에 플로팅 타입으로 하나가 붙어져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12.3인치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제가 최근에 타봤던 그랜저의 느낌하고 정말 비슷한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와, 여기 UI가 그랜저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 디지털 클러스터도 그렇고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 이 그래픽 디자인이 그랜저에 적용된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5천만 원이 넘는 그랜저에 들어가는 이 그래픽이 소형 SUV에 들어간다는 점, 요거는 정말 이 코나를 샀을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은 잘 가려져서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요. 여백의 미던지 아니면 아이오닉 5처럼 뭐 자석 같은 패널을 이용해서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패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문 인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급이 급인지라 소형급에는 지문 인식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칼럼식 기어 레버, 요것도 그랜저에서 들어간 것과 아주 동일한 방식인데요. 이게 소형 SUV, 그러니까 소형급 코나에도 칼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랜저로 운전하면서 느낀 바로는 정말 편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기어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스티어링의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정면 사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조금 측면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점은 바로 이 크락션부의 엠블럼인데요. 요즘 현대차 신차는 이 H, 이 로고를 없애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네모가 4개, 그러니까 점이 4개, 요게 모스부호로 H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즉, 이 현대의 엠블럼 H를 모스부호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아, 그렇구나 싶지, 일반인,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조작부를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구형 코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측에 이 RPM 게이지를 보면은 1.6이나 2.0 내연기관 모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를 보게 되면은 수평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뭔가 실제로 탔을 때 소형급이긴 하지만 뭔가 준준형을 탄 것처럼 좀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바람이 나오는 곳은 이쪽하고 여기 중안부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미디어, 이런 뭐 다이얼 조저블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버튼들,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놓긴 했는데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이거 뭔가 좀 저렴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거는 실차를 봐야지 알 수 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요즘 뭐 그랜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싼 이런 것들처럼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용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아니면은 조금이나마 터치 방식으로 했으면 좀 더 신차 느낌이 확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 쪽은 또 공간이 엄청나게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시트에 가려져서 여기 컵홀더 쪽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기어가 빠져 있다 보니까 공간은 굉장히 넓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은 신형 그랜저에도 적용이 되었던 충전 단자, 이 충전 단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다이얼과 버튼들이 있는데요. 열선이랑 통풍 이런 버튼들과 함께 드라이브 모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다이얼을 돌려서 뭐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근데 이게 손 조작이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용성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드 조명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구형 코나 같은 경우는 무드 조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쪽, 이 컵홀더 쪽에 조금 작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도어 하단과 여기 센터 쪽에 약간 간접등? 직접등인가 간접등인가? 간접등 형식으로 좀 쨍하게 이렇게 무드 램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램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요즘 뭐 현대차들 같은 경우는 64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신형 코나 같은 경우도 64가지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쉐입이 져 있어서 뭔가 수납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도 실차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구형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베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실내를 더 좁아 보이게 만들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수평형 레이아웃을 적용하면서 프레임리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정말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이 넓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위쪽에도 룸램프 쪽에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 사이즈를 보아하니 일반적인 선루프인 것 같습니다. 뭐 소형급의 좀 뭐 와이드 선루프 이런 거는 오버 스펙이긴 하지만, 일반 선루프랑 와이드 선루프랑 개방감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급에서 소형 SUV급에서 와이드 선루프가 들어간 차량은 쉐보레의 트레일 블레이저밖에 없습니다. 이 코나도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일반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필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스피커가 있는데요. 스피커 자세히 찾아볼까요? 일단 이 사진상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크렐 스피커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요즘 이 현대차의 신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나 신형 같은 경우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에 있는 차량은 보스 오디오가 따로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여기 팔걸이 쪽에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트인 것 같고요. 색감 같은 경우도 기존 코나도 라이트 베이지가 있긴 했지만 조금 더 밝은 약간 따뜻한 느낌의 색상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일반적인 수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형 코나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조수석 전동 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전동 시트가 아니지만 옵션으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가격 맞춤용으로 삭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여기 앞쪽에 씬 시트처럼 약간 쉐입을 줘가지고 이 2열에 앉아있는 사람의 레그룸 공간 확보를 좀 해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레그룸도 구형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일단 코나 하면은 2열 송풍구가 없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2열 송풍구가 있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아쉽게도 사진상으로 2열 송풍구를 확인할 순 없지만, 신형 코나에는 2열 송풍구가 옵션으로나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음각을 보시게 되면은 요 4개, 모스부호 4개, H를 뜻하죠. 이런 것들은 약간 전기차에 들어가는 픽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형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따로 2열 옵션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곡이 거의 없어요. 등판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엉덩이 시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앉았을 때 착자감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나 풀체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을 예상해보면 페리 땐 2에서 300만 원이 오르고 풀체인지 때는 4에서 500만 원이 오르는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아의 경우 기본 사양을 덜 주고 시작가를 낮추는 반면에 현대는 기본 사양을 빵빵하게 줘서 시작가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 셀토스보다 비싼 시작가가 조성될 것 같고요. 윗급인 투싼과의 상관관계도 따져봐야 됩니다. 따라서 소형급인 거 감안하면 250에서 350만 원 선으로 인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나는 2022 연식 변경 때 약 180만 원이 올랐습니다. 즉 조삼모사로 생각하면 180 더하기 250에서 350, 풀체인지로 오르는 가격은 430에서 530선이 될 것 같은데요. 530이 오르면 투싼과 가격이 겹치니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약 430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홍시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코나 풀체인지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